상한가 갈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계속해서 조금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이 제한적인 영향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 어제 후폭풍이 조금은 좀 진정세로 돌아오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파란 불을 켜냈지만 그래도 2,60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올라주면서 92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한 가운데 이 테마주 장세가 계속되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어제에 이어서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장 일제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이 서남과 덕성 같은 경우에는 각각 1,980원 그리고 9,69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오늘장에서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고요. 이 모비스 역시도 거의 20%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초전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새롭게 떠오른 테마주도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관련주인데요. 진단키트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의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관련주들이 상당히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나노브릭뿐만 아니라 휴마시스, SD바이오센서 등 다양한 백신 관련주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시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특급 배송 힘차게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뉴스로 부자 만들어주는 남자, 주식 유부남 최소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 정말 테마주 장세인데 이 트렌드에 맞는 전문가님답게 오늘장에서도 상당한 수익률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아마 이제 최근 시장이 수급 순환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섹터들이 시장에서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 좀 어려움을 좀 겪으실 것 같은데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시장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또 우리가 시장에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제가 장바구니에 좀 많이 담아왔으니까 오늘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일부 좀 낮아지는 부분이 시장에 좀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차익 매물의 명분을 좀 제공해주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지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시 신용등급이 일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금일 국내 증시에도 차익 매물의 명분으로 좀 제공이 되면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하락을 좀 주도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을 하면서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 자금 이탈에 좀 가장 큰 영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좀 테마가 굉장히 강한 시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러한 시장을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좀 강조를 드렸단 말이죠. 7월 FOMC 전부터 7월 FOMC가 끝나면 시장이 좀 바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수급순환이 일어나는 테마 시장이 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미리 지난 방송들을 통해서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섹터들이 뭐 AI 관련된 섹터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좀 언급을 드린 적이 있고요. 뭐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라든지 2차 전지 후발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와 관련해서 뭐 AI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오늘 제가 뒤에 가서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현재 지수 흐름을 보면은 제가 2,700포인트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죠. 그 전에는 제가 2,600포인트를 좀 강조를 드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 내에 지수가 좀 등락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예상대로 시장 흐름이 좀 흘러갔었죠. 그리고 제가 2,700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건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FOMC 기점 이후에 이제 시장이 700포인트, 2,700포인트까지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는 부분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2,660포인트를 좀 넘어서면서 2,700포인트 부근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제랑 이제 오늘 일부 좀 하락하는 모습이 함께 좀 동시에 좀 나와주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일부 좀 낮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까지 좀 이어지면서 차익 매물로 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왼쪽 화면에 보여 있는 거는 이제 한국의 국가 채무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한국이 GDP 대비해서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사실 앞서 이제 시황과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현재 이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일부 좀 낮아지는 부분이 결국에 우리나라의 이런 가계 부채에 대한 이제 추이, 그리고 현재 가계 부채가 GDP 대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국가 신용 등급이 일부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결국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부 차익 매물로 쏟아지는 영향이 좀 함께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70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이제 테마 종목들이 좀 수급이 순환이 되면서 이런 모습들이 함께 나와주고 있지만 결국에 다시 한번 강한 좀 테마가 등장을 하면 결국에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오늘 외국인이 일부 코스피 지수를 좀 하락으로 견인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현재 보고 계시는 거고 여기 보시는 이제 빨간색 선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자금이 좀 이탈되는 모습들, 돈을 좀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외국인이 좀 주도하에 오늘 코스피가 좀 일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특히 제약 바이오 쪽에도 일부 좀 수급이 좀 쏠리면서 코스닥은 일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죠.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환율 차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자금이 이제 최근 좀 이탈이 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환율 역시 영향을 좀 끼친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을 하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고 결국에 지수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 차트 역시 환율의 동향 역시 우리가 한 번씩 좀 찍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물론 저는 이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끝날 것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초전도체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뭐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된다거나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들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마 자기님들도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계시겠지만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좀 가지고 갈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 시장에서 좀 굉장히 핫했던 만큼 관련 종목들 좀 뭐가 있는지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뭐 서남이나 덕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기는 했는데 초전도체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과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좀 갖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또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핵융합하고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도 초전도체랑 좀 엮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초전도체가 개발이 되면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장중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함께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섹터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전도체가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원료 산업이 더욱더 또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원료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핀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이 일부 좀 있었는데 그래핀을 좀 활용한 초전도체 연구가 일부 좀 부각이 되면서 그래핀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요, 단기적으로 일단 좀 대응을 하시기를 권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저 역시도 장바구니에 초전도체 관련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오기는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우리가 이제 반발 매수, 예를 들면 오늘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시간외로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결국에 우리가 내일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이러한 하락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반발 매수, 이런 반발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좀 창출해 보자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보유하신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내가 이 초전도체 관련주 관심이 있어서 샀다, 내 포트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초전도체 관련 부분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재료 자체가 확실한 재료가 아니에요. 즉,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상승 모멘텀을 확실하게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 초전도체 관련된 이제 뭐 기대감이 실질적인 어떤 가시화가 되면서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팩트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재료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도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 오전에는 일부 종목들만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또 시간으로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관련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을 묵히면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으로 짧은 파동을 노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이제 뭐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그 종목을 제가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종목들도 좀 비슷한 전략으로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확실한 건 제가 아무래도 시장 흐름에 좀 강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초전도체처럼 테마주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종목들은 저와 함께 좀 장중에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성공적인 그런 투자를 좀 이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지지난주부터 AI 관련된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바구니에 좀 담아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 21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장바구니에 좀 담아왔고요. 지난주에 2차 전지가 수급 쏠림이 좀 해소가 되면서 약세를 보일 때도 AI 관련 종목인 이 셀바스 AI는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소폭 낮아지는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소개해드린 시점 이후로부터 40%가 넘는 상승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고 관련 종목을 매수를 하셨거나 혹은 이 종목을 그 시점부터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지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좀 달성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셀바스 AI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제 AI 관련된 음성 AI와 관련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 네이버가 이제 그 하이퍼클로바 X라는 이제 검색형 AI를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8월 달에는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돼서도 모멘텀을 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제가 보시면 2차 전지 실험에 AI로 오세요라고 했던 이 포인트가, 제가 지지난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때 수급이 일부 좀 쏠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고점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AI 관련 종목에 주목을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지난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일부 다 이탈되는 모습이 있는 과정 속에서도 AI 관련 종목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종목도 결국에 제가 투자 포인트로 AI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같이 짚어드리기도 했단 말이죠. 결국에 이 종목도 지난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다 이탈되는 모습이 있는 그 시장 속에서 이 종목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면서 제가 이 종목을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30%의 상승률을 좀 보였다라는 거.
투자 포인트 한 번 더 짚어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AI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은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가입자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가입자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 카카오라는 기업이 지금 최근에는 이제 문어발식의 어떤 영업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적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에 그런 문어발식의 사업을 확정하면서도 대부분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고객 수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결국에 카카오톡이라는 이 메신저를 초기 시장에서 진입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강점으로 이런 문어발식의 사업을 확정을 해도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처럼 이 대부분의 이제 많은 고객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투자 포인트로 좀 짚어드렸었죠. 물론 지금 관점에서도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 내가 좀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유부남 최서우와 함께 장중에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실 또 하나 있어요. 제가 AI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앞에 두 종목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 종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물론 한미반도체라고 하시면 반도체 섹터로 더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한미반도체에서 이제 그 생산을 하고 있는 TC본더가 AI를 통해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이 종목 역시 지난주에 관련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할 때 이 종목은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장바구니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린 이후로 30% 이상의 그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 이 종목 역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AI 수요로 TC본도 수주가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시장 규모가 증가하면서 한미반도체의 어떤 매출, 긍정적인 매출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시장 흐름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대응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에 그냥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거의 한 10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해왔고요. 그중에서 시장의 어떤 흐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흐름이 바뀔지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맞추면서 지난 10년 동안 시장에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제 눈에는 사실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섹터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며, 그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대장주로 역할을 할 것인지 제 눈에는 좀 잘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방송에서는 뭐 시간 관계상 사실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깊게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사실 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자기님들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미리미리 저와 함께 좀 알아가시고 장중에 좀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또 앵커님께서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트렌드에 맞는 종목,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나도 함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최서우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3422 누르고 링크 타고 입장해 보셔도 되겠고요. 문자로도 샵 3772번 최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셀버스 AI뿐만 아니라 폴라리스 오피스, 뭐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AI 관련주들, 이 초전도체 다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함께 좀 대응 전략 잡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도 여쭤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우리 자기님들이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이제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바구니 종목으로 4가지 종목을 좀 담아왔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카카오, 그다음에 아프리카TV,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은 좀 단계적인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주죠. 사실 제약주는요, 제가 앞선 방송에서 한참 2차 전지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때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섹터이긴 합니다. 수급의 흐름이 좀 심상치 않다. 관련 이제 시장의 어떤 스마트머니가
이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신풍 제약을 좀 준비를 했고요. 자, 첫 번째로 카카오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전히 좀 쌩쌩한 AI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AI 섹터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모멘텀은요. 현재 살짝 쉬고 있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즉 시장에서는 결국에 시장 흐름에 따라서 또 한번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줄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테마주 장세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시장에서는요 일부 주도 섹터들이 있어요. 결국에 시장의 지수를 주도해줄 수 있을 만한 섹터는 몇 개 없습니다. 뭐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초전도체 같은 그런 섹터들은 지수를 주도할 만한 섹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수를 좀 주도해줄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하면은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AI 관련된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좀 지수를 좀 주도해줄 수 있는 섹터고 결국에 아직까지 모멘텀은 살아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챗 GPT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검색형 AI에 대한 이슈가 아직 시장에서 뜨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검색형 AI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출시를 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다시 또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관련 이제 검색형 AI를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악재가 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세 번째 포인트로도 좀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일단 노조 이슈가 있죠. 노조 이슈가 있고 그리고 그 노조 이슈와 함께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카카오가 이제 문어발식의 어떤 영업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업을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좀 펼치면서 문어발식의 영업을 좀 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면서 관련 이제 계열사들 중에서 이제 영업 적자가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좀 악재로 떠오르고 있고 사실 오늘 실적도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도 제가 가지고 온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아울렛 같은 데 가면 세일하는 상품을 이제 사잖아요. 이런 걸 비유해서 주식에서도 세일되어 있는 주식을 사야 나중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지금 카카오는 일부 좀 세일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악재들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주지는 않지만 결국에 이런 악재가 있을 때 결국에 우리가 한 발 더 앞서서 좀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그거를 좀 포인트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왜 이 종목이 지금 저렴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간단하게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뭐 길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감률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거. 일부 좀 매출만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익 구조는 대부분 마이너스의 모습을 좀 띄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마이너스를 좀 띄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련된 좀 악재 헤드라인을 좀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이익 구조가 이건 이제 재무 차트죠. 현재 주가 차트랑 그다음에 빨간색 선이 영업이익, 보라색 선이 이제 매출액입니다. 보시면 이제 분기별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실제로 지금 영업이익이 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이 좀 세일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카카오의 지분 가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 다양한 이제 계열사들이 있죠. 그 다양한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를 다 더해 보니 대략 30조 이상의 지분 가치가 나옵니다. 30조 이상의 지분 가치. 자, 근데 현재 위치에서 시가총액은요. 한 22조 정도가 나옵니다. 22조 정도가. 자, 근데 그러면 8조의 갭이 생기잖아요. 이걸 이제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이만큼 더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현재 시장의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30조까지의 시가총액이 되려면 얼만큼 상승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더니 대략 한 7만 원까지는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주가가 한 53,400원, 오늘 53,400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7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30%가 뭐 사실 그렇게 큰 수익률은 아니죠. 그렇죠? 뭐 제가 이제 노란톡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송에서 장바구니로 좀 담아와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보여드리는 수익률에 비하면 그렇게 뭐 많은 수익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30%면 상한가 한번 먹은 거랑 사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코 적지도 않은 그런 수익률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카카오를 세일된 종목으로, 장바구니 종목으로 좀 담아왔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근데 이 세일된 종목이다, 뭐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되게 큰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서 우리가 좀 투자를 유의해보면 좋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는 테마주 위주의 좀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 보면은 좀 이슈가 있는, 재료가 있는 섹터들 위주로, 종목들 위주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카카오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자기님들은 시간에 그래도 조금은 여유를 두고 접근을 하셔야 우리가 수익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우리 자기님들한테 또 첫 번째 선물을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검색식이 아주 핫해요. 인기가 정말 핫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선착순으로 우리 자기님들한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받아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자, 오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검색식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좌측에 보시는 화면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HTS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검색식 중에 하나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고요. 검색식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많게는 40%부터 적게는 16%까지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수익난 종목들이 전체 90개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 그중에서 81개 종목이 수익이 났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개 종목이 보합, 8개 종목이 하락이 나왔다라는 건데, 자, 근데 검색식을 사용해 보신 자기님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검색식에 매우 중요한 건 얼만큼 그래서 확률이 높냐, 수익이 나는 확률이 얼만큼 높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상승 종목 비율이 한 90% 정도가 나와요.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10개 종목을 매수를 하면 그중에 9개 종목은 수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검색식이라고 하면은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부 수익률이 좀 변질될 수 있는 부분,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색식이라는 게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작동을 하는 거죠. 사실 검색식뿐만 아니라 대부분 뭐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을 하나의 알고리즘에 담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부 좀 수익률이 좀 변질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자기님들한테 드릴 이 검색식 자료집에는요, 다양한 재료 검색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검색식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검색식을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또 친절하게 검색식에 대한 사용 매뉴얼까지 제가 적어놨고요. 이 검색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이제 노란톡 QR코드를 찍으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들어오셔서 검색식이라고 3글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동안 10분씩 항상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20분께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입장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선물 검색식이라고 합니다. 이 상승 확률이 90%나 되는 아주 따끈따끈한 검색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최서우 전문가님과 함께 나도 좀 올라가는 종목들 검색식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자료집까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 정말 스윗한 케어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또 최서우 전문가님의 장중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 찍고 3422 누르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최서우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바구니 종목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장바구니 종목으로 담아온 거는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입니다.
인터넷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종목일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지지난주부터 이제 수급 쏠림이 일부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수급 쏠림이 좀 해소가 되면서 수급 순환 장세가 나오고, 그를 통해서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잊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은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면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또 주가가 강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몇 개 있단 말이죠. 이 아프리카 TV 역시 좀 괜찮은 타이밍에 수급 쏠림이 만약에 지속되고 있었다면 실적이 잘 나와도 아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다만 수급 쏠림 일부가 해소가 되는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원래 과거에서부터 시장은 이렇게 좀 한 섹터의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는데, 하필 그 시즌이 실적 시즌이다라고 하면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수요가 그쪽으로 많이 쏠리질 못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수급이 좀 순환되는 장세에는 이렇게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도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좀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별풍선이라는 걸 쏘죠. 인터넷 방송 안에서 별풍선이라는 걸 쏩니다. 그래서 이제 각 BJ가 방송을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거를 보는 시청자가 이제 별풍선이라는 걸 쏘고, 그를 통해서 BJ도 수익을 창출하지만 결국에 아프리카 TV, 이 기업이 수익을 좀 창출해내는 그런 구조가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아프리카 TV가 별풍선만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건 아니고 뭐 광고 매출도 있을 거고 다양한 매출이 있겠지만 현재까지도 확실한 캐치카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 별풍선 쏘는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고 좋고를 상관을 하면서 별풍선을 쏘나요? 현재 경기가 어렵다고 별풍선 좀 덜 쏘고, 현재 경기가 좋다고 별풍선 더 많이 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 TV는 좀 경기와 무관한 모멘텀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걸 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왔냐면, 제가 지난 시황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현재 시장은 실질적인 실물 경제,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좀 주시를 하면서 또 어떤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결국에 연준도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들을 정할 때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9월에 다가올 FOMC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시장도 경제 지표를 먼저 주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이런 경제 지표를 주시를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좀 예상을 한다고 했을 때, 경기랑 무관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수익을 더욱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이 추세 전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마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시즌인 만큼 뭐 실적 공시가 나온 걸 좀 가지고 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부분 이익 구조나 매출도 좋게 나온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로 전분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예상치보다 조금 더 좋게 실적이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일단 제가 고점이 될 수 있는 박스권 상단과 저점이 될 수 있는 박스권 하단을 파란색 선으로 그어왔어요. 제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이 종목이 지난 6월부터 시작을 해서 특정 가격 구간대에서 저점과 고점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걸 보통 이제 박스권 추세다라고 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이 박스권 추세에서 변곡점이 하나씩 확인이 됩니다. 즉 이제 저점에 있다가 고점까지 이런 가는 모습들에서 한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 차트에 보면은 이렇게 구름대처럼 보이는 요게 바로 일목균형표라는 보조 지표예요. 근데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돌파할 때마다 박스권 저점에 있던 주가가 박스권 고점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최근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현재 구름대를 좀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이제 구름대를 돌파할 때
이 볼린저 밴드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건 이 종목 현재 구름대를 좀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어제랑 오늘 주가가 살짝 눌립니다. 자, 이거를 제가 우리 자기님들이 잘 보이게끔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면 이게 이제 엊그제 캔들이고요. 그다음 어제가 이게 이제 음봉입니다. 그다음에 오늘이 이게 양봉인데 이런 모습을 좀 그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이제 종목들 방송에서 종목들 말씀드릴 때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좀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감소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도세가 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좀 주가가 일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은 감소하는 모습들, 즉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 구름대가 좀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데, 자, 박스권 상단이라고 하면은 대략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제가 좀 넓게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랑 여기 지금 현재 주가 위치랑 박스권 상단까지의 갭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까지 가려면 현재 주가 위치에서 20% 정도 추가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20%도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자기님들이 좀 수익을 보시기에 단기적으로나마 대응을 해서 수익을 보시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까지가 20%인 거지, 이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했을 때 시장 상황을 좀 종합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방송에 가지고 와서 추가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20%만 노리고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저와 좀 함께 이 종목을 좀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선물을 항상 좀 많이 싸갖고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검색식도 드리고 이렇게 비밀 편지도 우리 자기님들한테 좀 제공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 과거에 이제 비밀 편지를 사실 방송에서도 좀 여러 번 언급을 드리기는 합니다. 제가 일단은 오늘은 대표적으로 2개를 과거에 나갔던 걸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는 MBT고 두 번째는 제우스죠. 근데 이 MBT라는 종목도 그렇고 제우스라는 종목도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좀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비밀편지 종목 안에 제가 이런 종목들을 담아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선물로 드리고 있다는 거. 자, 근데 제가 과거에 나갔던 이 MBT라는 종목 비밀편지를 드렸던 시점으로 현재까지 상승률을 보니까 한 40% 정도가 상승이 좀 나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우스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우스는 14일 날 비밀편지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비밀편지를 제공해 드리고 나서 22%의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왜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도 비밀편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비밀편지에 있는 종목은 항상 업데이트가 됩니다. 항상 동일한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는 거고, 오늘도 업데이트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편지도 받으시려면 일단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비밀편지라고 4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밀편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비밀편지, 검색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식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각 20분께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2개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최서우 전문가님의 스윗한 케어를 받아보고 싶다, 검색식과 또 비밀 편지까지 함께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타고 3422 혹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최서우 3글자 보내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식 3글자 그리고 비밀 편지 4글자 적어주시면요, 또 수익률이 쏟아질 수 있는 방법들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 장바구니 종목 더 들어볼게요. 3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3번째 종목으로 아마 우리 자기님들이 오늘 가장 좀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에요.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또 엮이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은요, 앞서서 제가 방송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초전도체 관련된 상승 모멘텀 자체가 우리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시간만 좀 많이 있다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관련 종목들까지 좀 다 좀 짚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좀 빠르게 넘어갈 거고요. 대신에 파워로직스 포함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셔서 물리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필히 노란톡에 꼭 들어오셔서 저랑 장중에 좀 대응을 같이 하시고 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관련 종목들을 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피드백을 좀 받으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2대 주주로서의 어떤 부각이 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근데 사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사실 자체적인 어떤 사업의 모멘텀도 우리가 굉장히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오늘 지금 방송에서 시간 관계에서 조금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역시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생략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련 사업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좀 많이 아쉽고 노란톡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2차 고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1차 고점, 2차 고점, 3차 고점이 있는데 2차 고점에서 좀 밀리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초전도체 관련해서 결국 이만큼 상승이 나온 거고 그럼 재료가 소멸이 되면은 결국에 주가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재료가 또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결국에 말이 많아요. 그렇죠? 오늘 시장만 해도 그와 관련된 변동성이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확신을 하고 좀 접근을 하진 말자. 다만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늘 분봉 차트를 보면은 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을 때를 보면 이때 장 초반에 한번 그다음에 10시부터 10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봉 차트는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거래 대금을 보면은 역사적인 거래 대금이 나왔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인데 그런 날 오늘 보니 장 초반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보면은 대부분 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고 있을 때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오늘 흐름만 봤을 때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 물론 오늘 시간외로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하락하면서 시작은 하겠죠. 다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반발 매수세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반발 매수세를 위해서 또 변동성이 장중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을 해볼 수 있다는 거. 다만 이 종목은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같이 좀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내가 단타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요 관련해서 좀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종목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히 좀 노란톡 들어오셔서 좀 같이 좀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풍제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풍제약이라는 이 종목은 과거에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뭐 코로나 때는 사실 뭐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뭐 일부 관련 제약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뭐 어쨌건 신풍제약도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다라는 거. 자, 근데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앞선 방송에서도 언급을 좀 드렸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추세가 올라오고 있는 이제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수급 변화,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일 때 일부 수급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가는 모습들을 좀 같이 포착을 하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은 상승 모멘텀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당연히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겠죠. 즉 다르게 얘기하면은 상승 가능성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종목이고 일단 의약품을 좀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개별적인 모멘텀으로는 현재 그 구강용 코로나 치료제를 임상 3상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제가 앞서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또 있을 거예요. 과거 방송에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상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데 특히 3상에서 이 임상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3상까지 왔다라는 거는 결국에 상용화에 굉장히 가까워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3상에 왔을 때 개별적인 모멘텀이 가장 강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봐도 우리가 신풍제약은 또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가 보면은 제가 과거에 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던 이 깃발령 패턴을 또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추가 상승이 좀 나오면서 아마 1차 고점 돌파하고 2차 고점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 자, 근데 제가 방송에서 차트를 소개를 해드릴 때 좀 많이 설명을 드리는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리적 압박 구간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심리적인 압박 구간들이에요. 자, 근데 매물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매물대라는 건 결국에 과거의 주가 변동성이 이제 하락이 하고 다시 올라올 때 본전 심리로 인해서 매물이 쏟아지는 걸 매물대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거래량은 일부 좀 있을지라도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거래되는 구간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즉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매물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매수세만 좀 붙는다라고 하면은 1차, 2차, 3차 고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분봉 차트인데, 분봉 차트인데, 컷평. 이 컷평은 이제 제가 과거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상승 지속형 패턴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바로 오늘은 타임 특가 종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해온 타임 특가 종목의 제목을 맞추시는 분들께는 엄청 특별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제가 선물로 검색식도 드리고 그다음에 뭐 비밀 편지도 드리지만 사실 이 두 개는 잽도 안 되는 아주 특별한 비밀 선물을 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일단 요 문제 제가 미리 한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사지선다식으로 해서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자, 종목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에 이번 달이죠. 하이퍼클로바 X라는 검색형 AI를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서 AI 관련된 종목들 리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AI와 관련된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종목은 국내에서 인터넷 대표주이기도 하면서 관련 1위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아마 대부분 많이들 눈치채실 것 같고, 뭐 여기서도 사실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힌트로 좀 강력한 힌트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새로운 또 추세의 시작인 종목이다.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여기에 이미 굉장히 강력한 힌트가 나와버렸네. 제가 요거를 가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못 가렸네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검색형 AI가 현재 8월 달에 오픈이 되고 9월 달에, 10월 달에, 11월 달에 일정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관련 매출 유형인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까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쌍바닥 패턴을 좀 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바닥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상승 지속형 패턴이에요. 그리고 현재 단기적으로 상승 지속형 패턴을 좀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하락 추세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큰 파동이 나올 때 전형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이런 이동평균선 밀집 패턴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동평균선 밀집 구간에는 매수 세력들이 힘을 모으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오는데, 현재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단기 쌍바닥 패턴이 좀 완성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바뀌고 있고, 이동평균선 정배열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압박받는 구간이 첫 번째 1차, 2차 제가 1차, 2차 제가 선을 그어왔는데, 여기 구간대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좀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종목명이 1번 네이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1번이나 혹은 네이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번 구글, 3번 마이크로소프트, 4번 엔비디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련 종목 이름이나 숫자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답 맞추시는 분들께는 아주 특별한 선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는 지금 타임 특가 종목, 오늘은 하이퍼 클로버 X 공개 예정 일정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정답 맞추시는 분께는 또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서우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